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칼을 빼들었는데 오히려 집값이 더 올랐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데이터로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합니다. 플러스 9%포인트. 아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꽉 잡겠다고 강력한 규제를 딱 내놨는데 서울의 최고 부촌에서 신고가 아파트 거래 비율이 오히려 이만큼이나 치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을 끄려고 물을 부었는데 그게 기름이었던 셈이죠. 과열된 시장을 시키려고 만든 정책이 어떻게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것처럼 보일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미스터리가 펼쳐진 무대는 바로 여기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의 가장 중심에는요,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줄여서 보통 토어제라고 많이 부르죠. 원래 이 토어제라는 건요, 신도시가 들어서거나 고속도로가 깔리는 그런 허허벌판 있잖아요. 그런 데서 땅 투기하는 걸 막으려고 만든 제도였어요. 그런데 정부가 이 낡아 보이는 카드를 아주 새로운 판, 바로 서울 한복판의 아파트 시장에 딱 꺼내들면서부터 이야기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땅 투기를 막던 제도가 이제는 이미 다 지어진 아파트, 그것도 서울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들의 거래를 옥죄는 칼이 된 거예요.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보세요. 집을 사는 과정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진 겁니다. 그냥 돈만 있다고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나는 투기권이 아니라 진짜 여기서 살 겁니다 라는 걸 아주 꼼꼼하게 증명해야만 했어요. 이게 사실상 뭘 의미하냐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갭 투자를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자, 정부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수요를 줄이고 그래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이거였죠.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예상대로 효과가 있긴 있었습니다. 전체 거래 건수가 8% 넘게 줄었으니까요. 이 허가제가 워낙 번거로우니까 그냥 사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여기에 역설이 숨어 있었죠. 거래 건수는 줄었는데 막상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거래들 중에서요, 그 아파트의 역사상 최고가를 새로 쓴 신고가 거래 비율이 무려 9%포인트나 급등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문가들은 이걸 보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 채를 사서 투자하는 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어차피 한 차밖에 못 사는데 이왕이면 가장 좋고 가장 확실한 거 딱 하나만 사자, 이렇게 마음을 바꾼 거예요. 모든 수요가 최고급 우량 매물 하나에 폭발적으로 몰리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칠 수밖에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규제라는 댐에 갇힌 시장의 거대한 물줄기는요, 결국 옆으로 터져나와서 다른 곳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풍선 효과라고 부르죠. 풍선의 한쪽을 꾹 누르면 공기가 다른 쪽으로 쏠려서 그쪽이 불룩 튀어나오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허가구역에서 억지로 눌린 수요가 갈 곳을 잃고 다른 곳으로 터져나간 거죠. 그리고 데이터가 이걸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규제로 꽁꽁 묶인 지역들은 집값 상승세가 좀 주춤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옆 동네, 규제가 없는 지역들로 수요가 막 몰려가면서 오히려 그곳의 집값이 훨씬 더 가파르게 치솟는 기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생각지도 못했던 부작용이 바로 전세 시장을 덮쳤습니다. 자, 법 때문에 집을 산 사람은 무조건 2년 동안 거기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럼 그 집을 전세로 내놓을 수가 없게 되죠. 시장에 새로 풀리는 전세 매물이 갑자기 확 줄어버리니까 결국 이게 전세 가격 전체를 밀어올리는 나비 효과를 낳은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규제가 엄청난 논쟁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과연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는 게 옳은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온 거죠.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래도 투기성 갭 투자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시장이 과열됐을 땐 어쩔 수 없는 조치다 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건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반시장적 정책이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결국 더 큰 부작용만 낳지 않았냐고 강하게 비판하는 거죠. 자, 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거래를 억누르니까 오히려 최고가 거래만 늘어나는 역설이 발생했고요. 둘째, 수요는 사라진 게 아니라 규제가 없는 옆 동네로 옮겨가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값을 잡으려던 정책이 엉뚱하게 전세 시장까지 불어나게 만드는 시장의 상호 연관성을 보여줬죠. 결국 이 강남 집값의 미스터리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좋은 의도로 만든 해결책이 어떻게 문제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